째깍째깍 독일군 최고 사령부에 울려 퍼지는 소리입니다. 독일은 곧 전투가 벌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전투는 매우 치열할 것입니다. 나토와 유럽 동맹국들이 4년간 우크라이나를 파괴하려 한 적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러시아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임박한 전투를 준비해야 합니다. 충격적인 경고에서 독일의 주요 장군 중 한 명이 러시아가 앞으로 2-3년 안에 나토 회원국을 직접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군 게랄트 푼케는 1월 26일 더 타임스와의 대화에서 그 시나리오를 설명하며 암울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러시아가 나토를 공격하면 독일도 곧 전면전에 휘말립니다. 하지만 이 독일은 지난 몇 년간 이런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온 독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의 독일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리투아니아 주둔 4,800명 기계화 보병 여단을 신속히 동원해 적을 방역합니다. 발트 3국의 나토 동맹국들과 협력하며 이들의 임무는 러시아 진역을 늦추며 1만 5천명 신속 대응 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그 신속 대응 부대가 도착하는 데는 며칠이 걸리겠지만 수만 명에 달하는 동맹군 병력 전체가 독일을 거쳐 전선에 도착하려면 몇 주가 더 걸릴 것입니다. 그 병력들은 독일 북해 항구로 도착해 도로와 철도로 발트 3국으로 이동합니다. 그 도로와 철도는 이미 러시아의 사보타주와 하이브리드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일부 병력이 전선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끔찍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수백 명 사상자가 후방으로 이송됩니다. 모두 독일 병원 시스템으로 이송되지만 그곳은 현재의 사망자와 부상자 규모를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다시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두운 시기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럽에서 나토 물류 허브 역할의 대가입니다. 동맹국들도 지원하러 올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푼커가 나토가 푸틴의 전쟁 방식에 대비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경고하는 듯합니다. 펑커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점점 더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는 전투에 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영상 후반부에 다루겠습니다. 나토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이 생각은 이전에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 푼커의 2-3년 예상은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발언을 반영한 듯합니다. 지난 11월 피스토리우스는 러시아 공격의 시간표를 설명하며 준비 시간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2029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지만 이제는 2028년 에도 공격이 가능하다고 믿는 분석가들이 있습니다. 일부 군사 역사가들은 지난 여름이 마지막 평화로운 여름이었다고도 합니다. 스카이 보도에 따르면 독일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무기고를 재건하려 한다는 정보 평가에 근거해 주장했습니다. 옥스퍼드 애널리티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도 재건을 언급하며 이를 휴전이나 평화협정과 연관지어 설명했습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효과를 입증한 미사일, 전자전 시스템, 드론을 고객들이 구매하기 시작해 무기 수출이 늘고 자금 유입과 방위산업 생산 과열이 예상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 제재가 해제되면 더 그렇습니다. 펑커는 러시아가 준비를 마치고 다시 공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을 준비 중인 징후가 보입니다. 지금 저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하이브리드 전쟁, 즉 은밀한 측면입니다. 사보타주, 잠복 조직, 그리고 어떤 형태의 표적 공격 같은 것들입니다. 장거리 미사일 사용도 배제할 수 없지만 하이브리드 위협이 매우 높다고 푼커는 더 타임스에 밝혔습니다. 실제로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이후로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하이브리드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뉴 이스턴 유럽은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 더 일찍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크림 반도를 합병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크렘린은 서방을 상대로 다층적 하이브리드 전략을 써왔습니다. 러시아는 전복과 사보타주를 주로 사용합니다. 사이버 공격은 유럽 주요 기업과 정부를 겨냥해 왔으며 뉴 이스턴 유럽에 따르면 러시아는 푸틴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10년 넘게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키는 허위 정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2023년 공격은 4배, 2024년은 2023년보다 3배 증가했습니다. 2025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하이브리드 전쟁은 완화되지 않았고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3월 러시아가 서방과 그림자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연방군 총참모부 산하 주요 국장은 CSIS가 현지 자산이라고 부르는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해
러시아 요원들이 직접 수행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파괴 및 전복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 유럽, 뉴 이스턴 유럽에 따르면 이 기간 공격의 27%가 교통 인프라, 정부 시설, 군사기지, 개별 관리 등을 겨냥했습니다. 나머지 42%의 공격은 인프라와 유럽 산업을 고르게 겨냥합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공격의 규모는 이미 유럽을 한때는 상상도 못했던 길로 이끌었습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보복 조치입니다. 10일 월 폴리티코는 여러 유럽 국가들이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모스크바 진군군 동원은 선택지 아니었습니다. 기습 군사 훈련과 사이버 작전을 통한 자체적인 하이브리드 전쟁 수행이 나토의 여러 유럽 회원국들 사이에서 논의되었습니다. 냉소적인 사람들은 이것이 유럽다운 행동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말만 많고 행동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유럽 나토 기계의 톱니바퀴가 느리게 움직일지라도 적어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나토, 유럽, 독일이 펑커가 언급한 상황에 충분히 빠르게 대비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답변 전, 지금 더 밀리터리 쇼 시청 중임을 상기합니다. 미국, 유럽 군사 뉴스 영상을 매일 받고 싶다면 구독해주세요. 다시 본론으로 현재 나토에 필요한 것은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펑커는 우연히도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앞으로 다룰 몇 가지 우려와 장애물도 강조했는데 펑커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토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 독일의 주요 역할은 중앙 유럽을 거쳐 동부 전선으로 병력과 장비를 이동시켜야 하는 모든 동맹국들을 위한 물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독일을 물류 허브로 유지하고 보급선을 가능한 한 오래, 그리고 원활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펑커는 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즉, 한 경로가 실패하더라도 다른 경로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새로운 냉전의 전선이 독일 중심을 지나지 않아 매우 중요합니다. 전선이 독일 동쪽으로 약 1000마일 떨어져 또 있고 핀란드와 발트 3국을 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 월경지의 위치 때문에 폴란드에서는 적절한 물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르몽드지 10일 월 보도처럼 유럽 군사 기동성 문제는 오랫동안 간과되어 온 심각한 문제입니다. 투자가 지연되었고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이 독일을 관통할 수 있는 집단 전투력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장애물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유럽은 군사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에 의존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르몽드는 2022년 르클레르 전차를 도로로 루마니아로 운송하려던 시도를 언급하며 전차 이동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 전차들은 루마니아로 이동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전차들은 프랑스에서 출발해 나토 동맹국 영토 배치를 지원하려 이동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차량 중량에 대한 엄격한 제한 때문에 전차들이 도로를 통해 목적지로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차들은 기차에 실려 이동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식의 지연은 만약 나토가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독일이 결코 허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펑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르몽드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군사 호송대를 5일 만에 이동시키는 목표를 세웠지만 아직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작전 지원 및 물류센터 파브리스 피올라 장군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필요한 시간은 수십 일에 가깝다고 합니다. 며칠 지연되는 동안 러시아가 전선의 장비를 운송하는 데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나토가 러시아에 대응하는 집단 전략을 따르려면 이런 문제들은 존재해선 안 됩니다. 독일이 도로 중량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할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시 이런 문제가 유럽에 영향을 줍니다. 푼커는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물류 문제 해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는 영국군이 독일을 통해 전선에 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 영국군은 엠덴이나 브레머하펜 같은 항구로 들어와 동부 전선으로 안내받게 됩니다. 푼카는 목적지와 상관없이 이동 중 보급, 병사의 휴식, 식사,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지원과 민간인 대비 언급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곧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좋은 소식은 독일 내에서든 나토 자체에서든 나토의 물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2024년 6월 밀리터니는 나토가 러시아와의 전쟁이 발생할 경우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요 통로는 미국 병력이 로테르담을 거쳐 철도로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착하면 병력과 장비는 동부 전선에 배치됩니다. 해당 매체는 러시아가 통신 육상선을 끊지 못하게 다른 항구 개방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이 항구들이 이탈리아, 터키, 그리스에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 시점에서 이런 물류 문제는 나토의 오랜 고민거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는 푼커가 18개월, 지난 지금까지 이 문제를 강조하는 것을 우려하지만 2025년까지 더 많은 계획이 실행됐습니다. 유럽 교통 인프라가 현대화되고 있었고 독일에서 폴란드와 체코로 연결되는 군대 연료 파이프라인 개발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파이프라인은 냉전 시기에 만들어졌으며 니더작센과 바이에른 잉골슈타트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전시 상황에서 연료를 운송하는 진정한 관통선 역할을 하려면 추가 개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문제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약 210억 유로, 250억 달러로 예상되며 2035년 완공 예정입니다. 이는 푼카와 파스토리우스가 제안한 러시아 나토 전쟁 시작 시점보다 훨씬 늦습니다. 독일은 전쟁 시 시행할 기밀 국가 방위 전략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이 전략의 구체적 내용을 모릅니다. 하지만 유나이티드 44 미디어에 따르면 이 전략은 러시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전쟁 전술에서부터 전면전의 잠재적 전투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나리오를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위협 식별, 기관 협력 조율, 물류 준비 강화에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징후들은 독일과 나토가 최소한 2년 안에 닥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준비 사항들은 영상에서 언급한 의료 계획과 독일 민간 의료 대비 태세 재가동과 관련됩니다. 더 타임스는 이것이 전쟁 준비의 물류보다 훨씬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나토는 전쟁 시 부상자를 어떤 회원국에 보낼지 아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이러한 의료 국가들이 전선 뒤에 위치해야 하며 이는 어떤 계획이 만들어지더라도 전선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더 타임스는 독일이 의료 부담을 크게 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주요 장관과 장군들이 돌아올 상황에 대비하는 부담을 더합니다. 다른 나토 동맹국들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월 폴리티코는 나토 최전방 국가들이 전시에 대비해 병원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곳들은 동부 전선 국가들로 리투아니아 등에서 주로 전투가 벌어지며 나토는 전투가 그곳에 국한되길 원합니다. 이틀간 진행된 아이언 울프 훈련은 의료진에게 전시 상황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나토 최전방 국가들은 모두 위기 대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폭탄을 피하기 위해 지하에 수술실을 만들고 방탄 헬멧과 조끼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이페이퍼의 1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다른 국가들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예산에 280억 파운드의 자금 부족이 있어 러시아와의 전쟁 시 그들의 역량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영국 국방참모총장 리처드 나이튼경은 국가보건서비스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나토 5조로 전면전이 발생해 대규모 사상자가 생기면 국방의료 시스템은 이를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국방의료 시스템은 국가보건서비스와 연계해야 하지만 현재 나토 5조 수준의 무력 충돌 시 국가보건서비스 동원 계획이 완전하지 않다고 나이튼 경이 하원 국방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일부 나토 국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점이 독일의 2-3년 예측을 두렵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독일군은 5개 병원과 1,800병상을 보유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상황에선 빠르게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펀커는 이 지점에서 독일 민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독일이 서독 시절 냉전 시대로 다시 일부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쟁 노력에 완전히 기여할 준비가 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커는 독일의 국영 철도 운영사와 독일 정부 간의 대기 협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협정은 군사적 필요가 있을 때 요청 후 3mm 내 평판 화체 기차를 실어 제공하도록 철도 서비스를 의무화했습니다. 분커는 더 타임스에 민간 지원 없이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전체 방위 개념은 독일이 젊은 성인 대상 의무 복무 제도 재도입 계획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독일의 모든 18세 청년에게 군 입대 희망 여부를 묻는 설문지가 발송됩니다. 독일의 모든 18세 남성들은 이 설문지를 받게 되지만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7월부터 독일은 18세 남성에게 군 복무 적합성 건강검진을 요구할 예정이며 BBC에 따르면 프랑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8세 19, 세 대상 10개월 자원 군 복무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이 여전히 러시아와의 전쟁, 특히 2028년처럼 가까운 시기에 벌어질 수 있는 전쟁에 대비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준다면 당신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스카이에 따르면 독일은 푸틴의 나토 전쟁을 막기 위한 비밀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그 계획은 독일 장교들이 개발했고 800명 나토 병력의 동부 전선 파견을 포함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병력이 억제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이 군사와 민간의 경계를 흐리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인데 푼카가 말하길 이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계획 작성자들은 민군 경계를 흐리며 인프라와 군대, 법률이 냉전 2.0 논리에 맞게 조정되고 있다고 뉴스스카이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들은 2028, 2029년 러시아와 전쟁 전에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종이상의 말일 뿐입니다. 러시아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의 계획은 항상 알기 어렵습니다. 그는 나토 관료주의를 활용하며 러시아와의 전쟁을 더 쉽게 막을 방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12월에 있었던 4시간 반 동안의 텔레비전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BBC로부터 우크라이나에서의 특별 군사작전이 성공할 경우 추가적인 군사작전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푸틴은 당신들이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의 이익을 존중한다면 우리가 항상 당신들의 이익을 존중해왔던 것처럼 추가 작전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 정말 관대하네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파괴하고 옛 소련 영토를 되찾으려 하며 이는 나토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는 그 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 군 지휘관들이 러시아와 나토 전쟁 시기를 제대로 판단하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들이 맞다면 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프렁커는 최소한 독일이 다가올 일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러시아가 실제로 나토 국가들을 공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가정해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며 우크라이나가 푸틴이 병력을 집결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들이 러시아 군대를 너무 빠르게 파괴하고 있어서 나토와의 전쟁을 위해 남아있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영상에서 그 의미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위해 나토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루는 더 많은 영상을 보시려면 The Military Show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